자, 오늘은 펌메드 정보검색 정기교육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교정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펌메드 교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어떠한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선행 연구 자료를 탐색하시려고 하는 이제 준비 과정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시고, 이미 익숙한 연구자분들도 계실 건데, 뭔가 다른 형태의 검색 방법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이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은 총 5가지 목차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2번 통제어와 자연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검색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통제어와 자연어를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4번과 5번까지 좀 추가적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펀메드에 접속하실 때는 저희 성의교정 도서 홈페이지에 먼저 로그인을 꼭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일단 도서 홈페이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의교정 도서 홈페이지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아마 교육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도서 홈페이지 접속은 가능하실 거고, 네, 로그인도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로그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펀메드 같은 경우는 메인 화면에 자주 쓰기 때문에 메인 화면 좌측에 보면은 소장 자료라고 탭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옆에 펀메드란 탭이 있을 겁니다. 이 펀메드 탭을 누르시고 펀메드 홈을 누르셔도 바로 펀메드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시고, 또는 상단의 서치 메뉴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서치 메뉴 데이터베이스. 여기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거나 또는 무료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링크가 있는데, 이 전체로 나오면 이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니까 P가 상당히 밑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의학, 간호학 탭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펀메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RL 누르시고 들어가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에서 이렇게 펀메드 홈을 눌러서 바로 들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셔야지만 펀메드를 통하셔서 모든 원문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모든 원문이라고 좀 하긴 그렇고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모든 원문을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 반드시 도서 홈페이지에 꼭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메드란 사이트는 이제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지 정보라는 거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보로서 논문의 제목이나 저자명, 수록 전월명, 초록 정보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펀메드에서 검색을 했을 때 원문 PDF를 검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나는 원문을 보고 싶기 때문에 펀메드에서 검색을 했는데 PDF가 안 나오고 초록까지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당황하시는데, 원래 펀메드란 데이터베이스는 서디 정보까지만, 즉, 이 원문 논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문헌 정보에서 메타데이터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서지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시는 모든 이런 서지 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이렇게 원문을 첨부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펀메드를 검색을 하시는 이유는 일단은 내가 가장 기본적인 특정 연구 논문을 찾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이해로 이제 조금 더 스텝업을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가 있고 새로운 주제에 좀 더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펀메드를 탐색하면서 거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고 왜 도대체 이 생의학 분야에서는 계속 펀메드를 이야기하는가라는 걸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메드는 매들라인이라는 것과 PMC를 함께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무료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매들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매들라인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생의학 간호보건 분야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5,600여 종의 저널들을 뽑아서 색인을 해둔 게 이 매들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생의학 간호보건 분야의 저널은 총 몇 종 정도 될까요? 네,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겹치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다루는 두세 가지 분야를 다루는 저널도 상당히 많아졌고, 요새는 정말 오픈어스 때문에 저널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널들의 종수는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의학 분야에서 종양 쪽을 파트를 맡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종양과 관련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널을 매일같이 읽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자,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렇게 아티클이 나오는 거에 대해 최신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뭐 중국어로 나오는 거, 불어로 나오는 거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예, 번역해서 읽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쉽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학술지는 중에 한글로 나오는 논문을 프랑스에 있는 연구자가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진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양학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저널들을 주로 읽게 될까요? 그 내가 받고 있는 특정 서브젝트, 특정 주제 분야에서 그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한 저널들을 읽게 되면 아, 내가 이 분야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 미국 국립과학도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가정하에 그러면은 우리가 생의학 간호보건 분야에 관련된 주제만 싹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코어한 주요한 저널들만 뽑아서 검색을 하게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연구자,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게 펀메드예요. 예, 그래서 펀메드는 생의학 간호보건 분야의 매우 코어한 주요한 저널들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그렇게 코어한 저널들을 모아놓은 것이 매들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메드라는 걸 검색을 하면 생의학 가도 보건 분야의 코어한 매들라인 저널 5,600개를 검색을 할 수 있고 현재는 한 2,500만 건 정도 논문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 늘어나겠죠? 자, 근데 이 2,500만이나 되는 논문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검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주제 분야나 내 어떤 좀 카테고리별로 좀 구분을 해서 검색을 편하게 하고 쉽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메시라는 새 기능을 만들어서 이제 검색을 좀 더 쉽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뭐 색인어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책의 가장 뒤쪽에 보면은 인덱스 해가지고 뭐 A, B 이렇게 해서 각각 알파벳 순으로 요 주요한 단어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그노시스인데 그러면 뒤쪽에 다이아그노시스가 뭐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뚝 피면은 딱 나오죠. 예, 그런 식으로 2,500만 건의 논문에서 내가 원하는 걸 딱딱딱 픽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이 통제어 메시라고 보면 되겠고 효율적인 검색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그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펀메드 검색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펀메드는 일단 적절한 검색 결과를 주기 위해서 펀메드 자체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도구들은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진 않고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아시게 됩니다. 자, 펀메드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고 교환에 있는 대로 메타볼릭 신드롬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메타볼릭 신드롬. 그러면 이제 메타볼릭만 쳐도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쭉 등장하게 되고 메타볼릭 신드롬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자동 추천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자동 추천 기능은 이런 식으로 더 활용이 가능해요. 메타볼릭 신드롬까지만 입력을 하면은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여기서 스페이스를 한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OST 뭐 메타볼릭 신드롬 칠드런 뭐 프리벌런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 여기 키워드가 추가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메타볼릭 신드롬을 검색하면서 같이 검색한 키워드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추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이 이런 키워드를 많이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칠드런을 했다. 선택을 했는데 또 스페이스 눌러보면은 칠드런과 어들선트를 같이 검색을 했구나.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받은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입력한 키워드 외에 어떤 걸 좀 더 스페시픽하게 더 검색을 했는지는 스페이스를 하나씩 눌러보면서 추천받은 키워드로 내가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입력된 키워드로 그냥 검색을 하게 되면은 메타볼릭 신드롬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검색을 조금 더 다양한 키워드를 제안해주는 기본 툴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키워드에 오타가 있을지라도 자동 맞춤법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정된 검색어를 제안을 해줘요. 자, 지금 요 교환에 있는 것처럼 신드롬에 O 대신에 A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O 대신에 A를 넣어보게 되면은 네, 틀렸죠? 예, 당연히 이런 글자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showing result for metabolic syndrome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search for metabolic syndrome 이러고 검색하고 싶으면은 하세요라고 이렇게 언저하는데 한 개 리절트가 있어요. 이거 왜 있을까요? 이게 저자가 오타 낸 거예요. 네, 저자가 오타를 내서 그대로 색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드롬으로 이렇게 검색을 자동으로 바꿔서 검색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서 오타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주의 표시가 나타나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교환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메일로 다 드렸었는데 메일하면 혹시나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교육 신청했던 요 게시판, 예, 교육 게시판 신청 게시판 들어오시면 여기 아래쪽에 그 파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받으시면 되세요. 요거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강의랑 여기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요걸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정렬 방법은 베스트 매치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베스트 매치는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이제 키워드를 분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검색을 할지라도 이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거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들도 보시게 되면은 검색한 결과에 베스트 매치로 되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연도 순으로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얘는 2018년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009년도예요. 뭔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 베스트 매치 항목을 솔트 바이라고 되는 베스트 매치 항목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모스트 리센트 가장 최근 거부터 해서 정렬도 하실 수 있고 저널 네임 ABC 순으로도 정렬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베스트 매치 또는 모스트 리센트 이 두 가지를 많이 보시겠죠. 나는 최신 지견이 필요하다 모스트 리센트로 이렇게 그리고 베스트 매치로 놓으시게 되면은 대부분 그 상단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논문들은 리뷰 논문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게 리뷰 논문이 되겠고 그 리뷰 논문의 참고 문헌들을 다시 또 타고 가면서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리뷰 논문들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는 게 베스트 매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입력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검색을 수행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메타볼릭 신드롬 2022 킴제이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타볼릭 신드롬 2022 띄고 킴제이 이렇게 한번 입력을 검색창에 해보시고 그대로 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서치를 해보시게 되면은 59개의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에서 바로 눈에 확 띄는 거는 조금 더 볼드체,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것들이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일치하는 것들을 굵은 글씨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타이틀의 메타볼릭 신드롬, 초록의 메타볼릭 신드롬이 이제 다 굵은 글씨 되어 있고, 제가 킴 제이라고 표기한 거를 펌메드가 분석을 해서 이거는 저자명이구나라고 해서 여기 저자명을 굵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예, 연도는 이제 분석은 하는데 이 굵게 표시는 안 해요, 연도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주기 때문에 내가 타이틀을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갖고 있는 정보들만으로도 어느 정도 내 문헌을 찾아내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내가 아티클을 쭉 읽다가 페이퍼로 보든 뭐 PDF로 보든지 간에 이러한 13번 아티클을 내가 원문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티클을 검색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에피데미올로지 오브 이런 식으로 요 타이틀을 쭉 입력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펌메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펌메드는 여기서 일부 정보만 집어넣어도 알아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서지 정보 중에 저널명, 출판 연도, 페이지 정보 이런 것들만 집어넣으셔도 되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을 좀 내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자, 검색창에다 그냥 우리가 이 레퍼런스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냥 BJOG 저널명 그냥 약어로 넣고 2018, 2018년도 나왔고 볼륨이 125인가 봅니다. 그 페이지의 첫 시작이 55예요. 그럼 이렇게만 입력을 하고 서치를 누르셔도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는 명칭과 함께 아티클 하나가 가장 상단에 번호 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 이게 서지 정보가 매칭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널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타이틀부터 다 입력하지 않아도 일부 정보만 입력해도 바로 나오죠. 근데 물론 이 정보가 빈약할수록 좀 더 결과가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특정 아티클 찾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정보를 더 넣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티클 레퍼런스 찾으실 때는 타이틀부터 입력하지 않고 서지 정보의 일부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자명을 좀 검색을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내가 특정 저자의 연구 논문들을 쭉 열람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자명이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래요. 특히나 한국 사람은 더 심하겠죠. 예, 외국인도 동명이인이 있는데. 그래서 동명이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펌메드에서 가장 저자명을 검색할 때 권장하는 방법은 성과 이름의 이니셜로 검색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 권장을 해요. 그럼 교환에 있는 것처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헨슨 K가 있습니다. 헨슨 K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헨슨 K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헨슨 K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헨슨 K로 검색을 하면은 S 매치 수는 솔트가 될 거고 헨슨 KB도 나오고 헨슨 KR도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지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을 이제 펌메드가 권장을 해요.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이 다음에 자, 이 다음에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찾고자 했던 저자가 KB라고 돼 있는 이름의 저자였어요. 아, 요게 딱 나왔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셨으면은 요 타이틀을 눌러 들어갑니다. 네, 요 타이틀 한번 1번 타이틀을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저자명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겠죠? 그 중에서 내가 찾았던 헨슨 KB가 여기 있네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 이름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갖고 다시 검색어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클릭을 하십니다. 이 링크가 이름은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이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된 결과에 Result are displayed in a computed assault order라는 명칭으로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은 펀메드가 내가 헨슨 KB로 입력한 것보다 링크로 주어진 거를 컴퓨터가 알아서 정리를 해서 매칭을 시켜서 정렬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손으로 입력, 그냥 헨슨 KB로 입력하는 것보다 연관성이 높은 저자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15개의 결과가 이 저자의 모든 논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다른 저자,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서 튀어나온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헨슨 KB의 논문 중에 누락된 것도 있을 거예요. 다만 펀메드에서 이제 권장하는 방식으로 가장 저자 검색 중에 제일 그래도 정확도 높게 검색하는 방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저자의 논문을 찾는다. 아까처럼 성과 이름 이니셜 넣고 아티클 들어간 그 매칭된 아티클 들어간 다음에 이름의 링크를 클릭. 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명이인들의 저자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은 학술계에서 이미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연구 업적, 나만의 어떤 나를 표출하는 방식들을 아이디란 형식으로 많이들 이제 계속해서 해왔어요. 근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뭐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뭐 펀메드, 구글도 자기 아이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자마다 아이디가 막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산된 아이디를 뭔가 합쳐보자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한 작업이 바로 ORCID 들어보셨은 선생님도 계실 건데 오키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ORCI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라는 거의 풀네임의 약자고요. 개별 연구자를 구별한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 식별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부여를 받으시면은 그 나의 연구자의 연구 업적을 좀 더 쉽게 딱,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라고 이렇게 바코드식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6자리의 숫자를 저자한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딱 부여하기 때문에 바코드처럼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고 그 번호는 남입니다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뭐 피터, MK가 너무 많을지라도 여기에 누구인지 리가 아무리 많아도 나입니다라는 거를 요 아이디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오키드 아이디는 꼭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해외 저널들이나 국내 저널도 요새는 저자 투고를 하실 때 논문을 내실 때 저자의 오키드 넘버를 내세요. ORCID 넘버를 넣어주세요라는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다들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시는 건 orcid.org에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만드실 수 있는데 한 세 가지 스텝으로 금방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만드시게 되면은 나만의 페이지가 생겨요. 제가 아까 로그인 해놨는데 로그인 세션이 끊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ORCID라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게 제 오키드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연구업적 페이지가 됩니다. 그럼 이 페이지는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연구업적이 출간이 되면은 그걸 입력하는 겁니다. 그게 책이든 컨퍼런스든 논문이든 뭐 어떤 거든지 간 다 입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웍스 해가지고 논문 이게 제가 같이 공저자로 했던 논문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거를 등록해 두시고 나중에 내 논문 업적을 찾고자 하면은 요걸 정보를 갖고만 있으면은 여기서 통합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학술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NEJ만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내가 특정 학술지를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정하셨을 때는 학술지명을 풀네임으로 집어넣으셔도 되시고 저널을 약어명으로 넣으셔도 되시고 ISSN이라고 8자리 구유 넘버로 넣으셔도 되세요. 근데 이제 요거 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냥 저널명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좀 허수가 많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널명을 검색을 할 땐 가능하시면 끝에 가까로하고 저널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저널의 네임 필드만 싹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블러드지 같은 경우도 그냥 블러드 입력하면은 뭐 타이틀이나 앱스트랙은 블러드가 있으면 다 나오겠죠. 근데 블러드하고 가까로 저널 이렇게만 해주면은 블러드란 용어가 저널 필드에 나온 것만 딱 매칭시켜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고, 지금 보시면은 저널명 앞뒤로 제가 따옴표로 입력을 해놨어요. 블러드 앞뒤로, 그쵸? 여기도 보면 예시로 들어놓은 것 중에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약어를 쓱 써놓고 따옴표를 양쪽에 뒀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문을 하나로 고정합니다요. 이 구문을 풀지 마세요거든요. 요거 이따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이따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전화명 검색을 하실 때 약어명으로 검색할 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거 또는 우리 과에서 우리끼리만 쓰는 약어로 쓰면은 검색이 안 돼요. 자,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전월명을 검색을 하실 때는 대부분은 여기서 검색을 이제 하실 때 나는 NEJM을 보고 싶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NEJM 그냥 이렇게 검색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른 타이틀도 이렇게 걸려서 나와 버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명을 검색하시는 방법은 이 펌메드 여기 검색창 왼쪽 펌메드 아이콘을 누르시고 여기 누르시고 메인 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스크롤 좀 내려보시면은 4개의 커다란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이용하시게 되는 거는 run. 여기에서 이제 펌메드에 관련된 정보들, 뭐 이용 방법들을 더 보실 수 있고요. 네, find에서는 이제 어드밴스 서치, 고급 서치나 뭐 클리니컬 쿼리 정도는 쓰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요 다운로드는 거의 잘 안 쓰세요. 요거는 이제 뭐 용어를 연구하시거나 이런 쪽에서 거의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익스플로러를 이제 또 쓰시게 될 거예요. 여기 메시가 있다 보실 거고, 저널스라는 게 있어요. 저널스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저널스에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거는 저널의 확정적인 약어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저널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저널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NLM 타이틀 어브리베이션이라는 게 이 저널의 공식 약어 명칭입니다. 그래서 공식 약어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NEJM 이렇게 그냥 줄여서 부르지만 원래 공식 약어 명칭이 이거기 때문에 이 약어 명칭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 그 펌메드 페이지로 다시 백하면 되겠죠?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옴표 양쪽에 잡아주고 가까로 저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지만 내가 NEJM 저널들만 검색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풀네임을 넣어서 하시는 게 조금 이제 좀 편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그냥 약어를 매번 찾기도 귀찮기도 하니까. 그래서 풀네임을 넣으셔도 되시고, 이렇게 약어명 확인하신 다음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저널만 보겠다?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최근 거부터 보겠다? 그러면 모스트 리스트로 잡아두시면은 최근에 나온 것부터 순서대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엔 이제 특정 주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특정 주제 검색은 이미 오늘 교육을 듣기 전에 펌메드를 한 번에 접속해 보신 선생님들은 이미 해보신 거예요. 왜냐? 특정 주제 검색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 보이신 것처럼 스파이널 코드 인주어리, 이뮤놀로지, 데피던시 신드롬 이거 그냥 이렇게 검색을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로 조합해서 그냥 쭉 넣으시면은 이 키워드를 알아서 얘가 분석을 합니다. 아, 요거 여기고요, 여기고요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머신러닝 해서 매스 매칭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 최적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잘 보여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펌메드의 검색 결과는 잘 나온다. 네, 어떻게 넣어도. 근데 이제 요렇게까지만 하고 끝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면 이제 펌메드 내가 다 쓸 줄 아는구나. 쉽네. 구글 같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앞전에 제가 입력했던 거는 스파이널 코드 인주어리에 관련된 어떤 신드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만 입력했을 때 아까 여기 결과 103건이 나왔거든. 103건. 이 중에 결과가 그 연관성이 없는 문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이 논문이 검색 결과 105개 중에 포함되어 있던 건데 그냥 여기 초록의 스파이널이 있으니까 그냥 검색 결과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펌메드는 이 키워드를 분석은 하지만 지금의 GPT처럼 이거를 막 이해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키워드를 이렇게 쪼개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쪼개서 분석을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전혀 연관성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되게 나한테 중요한 문헌인데 아예 검색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만 검색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그 대부분 선생님한테 이제 어떻게 검색들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뭐 대부분 이제 구글을 먼저 봐요. 뭐 아니면 펌메드를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DB를 뭘 보시는 말씀해 주시고 검색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처음부터 1번부터 보신다고 합니다. 1번, 2번. 한 페이지 한 10개 정도 보고 뭐 많으면 이제 2페이지에서 한 몇 개 정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본 것 같아요 하고서 이제 닫으신대요. 그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학문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놓치는 문헌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1페이지부터 보는데도 쓸데없는 문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잘 하셔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좀 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연구주제와 밀접한 검색을 진행하시려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손으로 조정해 주실 필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바로 이 통제어인 메쉬를 사용해서 하시면은 주제 검색이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통제어를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자, 통제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통제어입니다. A라는 저자와 B라는 저자 둘 다 알코올 의존증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A라는 저자는 근데 알코올 의존증을 알코올 디펜던스란 용어로 제목과 초록에 그리고 본문에 계속 씁니다. B라는 저자는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인식을 해서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로 타이틀부터 초록까지 쭉 썼어요. 근데 나는 결국 연구를 하는 인포메이션 실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시겠죠? 내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A 논문도 봐야 되고 B 논문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썼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용어를 펌메드나 구글에 집어넣어야지만 관련된 논문이 다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알코올 디펜던스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A 저자의 논문을 읽었지만 B 저자의 논문을 읽지 못해요. 그러면은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못 본 논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예. 그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련 키워드를 다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검색하기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집어넣고 1페이지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이제 미국 국립과학도에서 떠올린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메시 인덱서라는 사람을 아예 선정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의 A 저자의 논문도 B 저자의 논문도 직접 읽어요. 다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리뷰를 쭉 하고 이 논문들 읽어보니 A 저자의 논문이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거네. 비저자의 논문도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거네. 그럼 여기다가 세 기너를 넣어줘야 되겠다. A 논문에도 세 기너를 넣어주고 B 논문에 세 기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 키워드 말고 세 기너를 논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보면은 A 논문 쭉 보고 끝에다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달듯이 샵 하고서는 알코올리즘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세 개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A 논문에 샵 알코올리즘, B 논문에 샵 알코올리즘 이렇게 넣어줘요. 둘 다 똑같은 세 기너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세 기너들은 이미 정해진 사전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검색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글자, 이 저자들이 쓴 내용으로 검색하지 않고 샵으로 써 있는 요 색인돼 있는 어로 검색을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럼 샵 알코올리즘으로 검색을 하면 되니까. 근데 펌메드에서는 샵 알코올리즘이라고 검색을 안 하고 이렇게 검색을 어를 넣으시면 돼요. 알코올리즘하고 가까로 메시 이렇게 하면은 알코올리즘을 색인데 모든 논문이 다 끌어가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한 논문들은 무조건 100%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으로 메시 통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라는 이 통저를 조금 이게 바로 안 오는데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선생님들이 가장 좀 더 많이 보시는 건 뭐 ICD 분류 같은 거? 네, 그런 경우 전 세계 공통적으로 분류 코드를 동일하게 쓰려는 이유는 통일된 용어로 아예 잡아두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용어를 써왔어. 뭐 미국은 이런 용어, 영국은 이런 용어.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전 세계 통일된 용어로 맞춰서 쓰려는 그런 것처럼 이 메시도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메시 데이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펀메드 메인 페이지 아까 여기 펀메드 아이콘 누르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펀메드 메인 화면 가보시고 펀메드 메인 화면에 아까 아래쪽에 익스플로러에 메시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요거를 그냥 열으시면은 요 페이지가 그냥 전환되면서 메시 브라우저 열려요. 근데 이따 검색을 좀 편안하게 하시려면은 요거를 우클릭을 하셔서 뭐 새 탭이나 새 창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아예 분리시켜서 열어두시는 게 좀 편해요. 저는 일단 새 탭에서 링크를 열게요. 새 탭에서 링크를 열어서 이렇게 메시 브라우저를 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펀메드 사이트 그리고 메시 사이트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띄워두시는 게 훨씬 더 검색하실 때 편해요. 자, 메시 브라우저는 근데 되게 단순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알코올 어딕션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선생님들도 알코올 어딕션으로 메시 브라우저에서, 예, 펀메드 브라우저가 아니고 메시 브라우저에서 알코올 어딕션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알코올 어딕션을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 결과 딱 하나로 알코올리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게 전자사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 알코올 어딕션 이렇게 치면은 그거는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리즘이 대표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찾아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한번 딴 것도 해볼까요? 다이아베티스? 다이아베티스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다이아베티스 입력하면은 결과가 102에 나오는데 다이아베티스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로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라고 나타나면서도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쭉 나오면서 뭐 1형 당뇨나 2형 당뇨에 대한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다이아베티스와 관련돼서 쓰고 있는 다이아베티스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통제어로 선정된 것들이 102개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한 번씩 뭐 선생님들 주로 쓰시는 키워드도 한 번씩 넣어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랑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랑도 예, 통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콜드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콜드는 커먼 콜드 이렇게 이제 통제가 되어 있네요. 네. 콜드 템퍼처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한 감기 쪽이면 커먼 콜드가 될 것 같아요. 뭐 캔서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한 것들. 캔서는 네오플라즘즈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들이 어떤 용어로 통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용어가 다 들어가 있진 않아요. 통제라는 거는 무조건 100%다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체어 이런 것들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없는 것들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알코올 어딕션으로 우리가 아까 이제 보고 있었으니까 요 알코올리즘으로 페이지를 보면서 좀 메시 브라우저가 이제 여기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알코올 어딕션, 알코올리즘으로 검색을 해서 아까 그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요 페이지랑 동일하게 이제 오시면 되세요. 메시 브라우저에서 알코올리즘까지. 네, 요 페이지까지 오시고 이제 교환에 있는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요 브라우저의 내용들을 좀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찾는 어떤 용어가 알코올리즘이랑 거랑 매칭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가장 상단에 나타나는 이 명칭이 바로 메시 통제어, 대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문으로 서브젝트 헤딩이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주표목이라는 어려운 말로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이게 통제된 용어구나, 대표 용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에 나오는 요 설명들은 이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고 개념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나오는 알코올리즘의 정의가 아니라 알코올리즘은 이러한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포함되면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쓰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 인덱서들이 이제 논문을 쭉 읽고 이게 어떤 개념이지라고 했을 때 이 개념적인 정의를 읽고 요거 알코올리즘에 합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서브 헤딩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서브젝트 헤딩이고, 이건 서브 헤딩지예요. 서브 헤딩지 부표목, 그러니까 위에가 주, 아래가 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표목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많이 부르는데 쉽게 보면은 알코올리즘을 좀 더 주제별로 세분화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요 서브 헤딩지를 지나게 되면은 두 가지의 옵션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따 뒤에서 이건 이제 검색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옵션들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기능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엔트리 텀스라는 항목입니다. 엔트리 텀스 항목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용어들이 전부 다 알코올리즘으로 대표가 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러한 용어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논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라는 예시어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리즘 디소더라 써도 알코올리즘으로 알코올 어딕션이라 써도 알코올리즘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엔트리 텀스 항목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고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는 이런 것들이 같은 유사 개념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도 또 보셔서 좀 더 개념적으로 이해가 더 훨씬 쉬우시고 다른 논문들 찾으실 때도 더 활용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더 아래 가시면 이제 C also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 시소러스라고 부르게 되고 트리 구조의 형태를 갖고 있는 카테고리 형태입니다. 뭐 ICD-분류도 이렇게 카테고리 형태로 이제 분류되어 있듯이 이것도 이렇게 계층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 하위, 그다음에 동위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보여주는 게 이 트리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여기 페이지부터 여기 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사 개념을 대표한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코올리즘이라는 게 색인이 되어 있는 논문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색인은 이 펀메드 논문의 하단 쪽, 초록을 지나서 하단 쪽에 보면은 메시텀즈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알코올리즘 이렇게 색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결과를 갖고 오는 거고 결과를 갖고 와 보니 타이틀에 알코올 위주 디스오더라고 써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과 본문을 읽은 메시 인덱서가 여기다가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넣었고 왜 넣었는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단지 색인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알코올 의존증 검색하고 싶어라고 넣어주면은 관련된 논문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소러스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소러스는 상위와 하위의 개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서브젝트의
체계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특히나 생의학, 보건, 간호 분야는 이런 언어, 그 구조적인 체계화가 굉장히 잘 되는 그 학문입니다. 다른 학문들 중에 이렇게 체계화시키기 어려운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분야는 체계화가 잘 돼 있어서 아주 이롭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자, 내가 알코올리즘을 연구를 하는데 알코올리즘 연구 논문, 관련 논문이 너무 적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스오더즈로 올라가게 되면은 해당되는 부분을 트리 구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트리 구조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스오더즈를 중심으로 하위 구조들이 펼쳐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알코올리즘이라는 거에 동일한 위치로는 알코올 인듀스 디스오더도 있고 이런 것들의 다른 키워드도 있고 이렇게 또 알코올 인듀스 디스오더의 또 하위 키워드도 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코올 릴레이트 디스오더즈 메시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개념을 같이 다 포괄해서 갖고 와서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일일이 여기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검색을 하지 않아도 알코올 릴레이트 디소즈라면은 알코올 릴레이트 디소즈와 함께 그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다 끌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알코올리즘은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래에 있는 걸 끌고 올 게 없겠죠. 그래서 아래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거를 다 끌고 올 수 있는 게 이 메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메쉬를 활용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바로 우측에 있는 펌메드 서치 빌더를 좀 활용하시면 좀 편리하게끔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아까 메쉬 브라우저 그대로 열려져 있을 거고 쭉 스크롤 위로 올라와서 가장 위쪽까지 한번 올라오도록 할게요. 네, 메쉬 브라우저로 다시 오셔서 쭉 스크롤 제 위로 올리시고 자, 내가 알코올리즘을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펌메드 서치 빌더라는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Add to Search 빌더를 눌러주세요. Add to Search 빌더를 눌러주시면 알코올리즘 메쉬 이렇게 이미 키워드가 완성이 돼서 들어가 버립니다. 네,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서치 펌매드 누르면 이 페이지에서 펌매드 검색을 돌려주는데 그러면 다시 메쉬 검색을 하려면 뒤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워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카피를 합니다. 복사를 하시면 되세요.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제 복사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펌매드 탭을 열어두신 게 있어요. 펌매드 열어둔 탭에 가셔서 여기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으시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알코올리즘 메쉬에 대한 검색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8만 건의 검색을 얻었어요. 자, 그럼 이 8만 건에 대한 검색은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들만 나왔습니다. 메쉬 인덱서가 이미 읽고 리뷰를 해둔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면 하나를 저는 지금 모스트 리슨트니까 베스트 매치로 선생님이랑 동일하게 놓고 다시 볼게요. 베스트 매치 형태로 놓고 자, 첫 번째 아티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아티클 들어가 보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알코올 유저 디소더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네요. 일단 그다음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피겨를 지나 시밀러 아티클즈 항목을 지나서 사이티드 바이를 지나면 레퍼런스가 나오고 그 아래 메시텀즈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메시텀즈 항목에 보면 첫 번째 알코올리즘이라고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 알코올리즘이 네 개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메시 인덱서가 색이 내놓은 걸 찾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요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통저가 조금 와닿으시면은 이런 방법도 가능하세요. 아티클의 타이틀가 초록을 읽지 않아도 메시텀 항목을 보면은 이 논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네. 이거는 알코올리즘과 바이오마커에 관련된 논문일 거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그다음에 디지즈 매니버트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동물 실험이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메시텀만 딱 보고 이해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메시 검색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메시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8만 건 좀 많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주요하게 다룬 논문들, 좀 더 알코올리즘과 더 밀접한 걸 보고 싶어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주요 주제로 제안해서 검색을 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세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랑 이 기능을 쓰시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 다시 오시고, 네, 다시 오시고, 바로 열어놨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아까 펀메드 서치 빌더에 메시 요거 들어왔던 거, 요거 그냥 일단 지워 놓을게요. 이게 그냥 쭉 드래그하셔서 지우시면 되세요. 아니면 그냥 딜리트로 툭툭툭툭 누르시면은 잘 지워집니다. 빌더를 비워두신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알코올리즘 이 상태에서 에듀 서치 빌더 바로 누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내려가시면은 서브 헤딩즈 바로 아래 항상 늘 있어요.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 주요 주제로 제한해달라.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해둡니다. 체크를 활성화 얘만 해두는 거예요.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을 체크해서 활성화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에듀 서치 빌더를 눌러보시게 되면 역시나 키워드가 들어오고 태그가 잡히게 되는데 이 뒤에가 MAJR이라는 형태로 태그가 잡히게 됩니다. 아까는 메시로 잡혔는데 MAJR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시면 6만 건으로 줄어듭니다. 2만 건 정도가 줄었죠. 그래서 조금 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들어갔던 요거 첫 번째 대가 똑같은 거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셔서 역시나 메시텀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음. 그래서 알코올리즘 MAJR로 검색한 결과가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메시텀들 뒤끝에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별표. 이 별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아티클은 사람을 다루기도 하고 연구 논문의 트리트먼트 아웃컴들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별표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MAJR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논문은 어떻게 표기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most 리스트로 제가 일단 두고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이 논문은 뭐 성인과 청소년과 뭐 이렇게 해서 다루고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알코올즘과 요 리퍼지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대요. 이 두 가지를 주로 다룬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메이저 토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좀 더 코어하게 조금 더 내가 더 확실한 논문들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8만 건으로 나왔던 메시 논문이랑 MAJ랑 2만 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2만 건 정도 다운됐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2만 건들은 뭐냐면은 알코올 의존증은 다루고는 있지만 그 이에 다른 게 더 주요한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뭐 그렇죠? 그래서 치매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알코올 의존증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을 뭐 그런 식의 논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려야 될 거는 서브 헤딩지예요. 서브 헤딩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특정 주제로 그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코올리즘의 다이아그노시스와 에피데미올로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서브 헤딩지를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메시 브라우저로 오셔서 아까 MAJR도 이번에 또 지워주시고 지워놓고 그 다음에 아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리스트 메시 메이저 토픽에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일단 해제를 해놓고 네, 체크를 해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두시고 자, 알코올리즘과 관련해서 나는 진단에 관련된 걸 보고 싶어요. 네, 진단과 관련된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단과 관련해서 뭐 도구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알코올리즘 다이아그노시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 중에서도 주요한 것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메이저 토픽으로 리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다. 나는 좀 더 폭넓게 보겠다. 그러면 해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뭐 진단이 아니라 나는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보시고 라디오 세라피도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만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다이아그노시스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서치 빌더를 하시게 되면 뭔가 조금 더 길게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서치 펀매드 이 상태도 똑같이 복사를 하셔서 펀매드에 오셔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9,000개 나와요.
확실히 확 줄었죠. 세부 주제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베스트 매치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베스트 매치로 놓고서는 첫 번째 아티클로 들어가 보게 되면 뭔가 굉장히 아티클이 길지만 메시텀을 보게 되면은 알코올리즘 다이아그노시스가 별표가 되어 있네요. 주요하게 진단과 관련된 걸 보고 있고 여기 보니까는 아마 CT 관련돼서 이렇게 뭐 진단을 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진단과 관련된 내용들만 따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알코올리즘 다이아그노시스라고 그냥 단순하게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 높겠죠. 알코올리즘 다이agnosis 하면은 6만 7천 개 나옵니다. 난감하죠. 예. 네, 이렇게 검색하면 6만 7천 개. 아까 저희가 한 부표목을 하면 9천 개요. 정확하게 그것도 누군가 읽어놓은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 메시텀을 확인해 보시다 보면은 나 이런 메시텀 있나 이렇게 막 찾다 보면은 메시 브라우저에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검색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요 표목의 그러니까 가장 대표어의 서플리먼터리 컨셉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게 되면은 엔트리 텀즈는 있지만은 아래쪽에 아까 시소러스 그 트리 구조가 안 나와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메시라는 키워드는 통제된 용어이기 때문에 매 1년에 한 번씩만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갱신할 수가 없어요. 뭐 새로운 질병이 나왔다 해도 바로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물질이 등장했거나 새로운 질병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긴급적으로 서플리먼트리 컨셉이라는 걸로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이 서플리먼트 컨셉은 메시텀 항목이 들어가지 않고요. 메시텀즈 아래 substance라는 항목을 또 추가해서 여기서 그 물질명이 검색이 될 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물질이 뭔가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메시텀으로 나중에 바뀔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무조건 뭐 바로 바뀐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보면 이 용어는 82년도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서플리먼트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용어가 뭐 수준이 어쩌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통제할 수 있게끔 비슷한 개념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 그렇게 됐을 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서플리먼트 컨셉이 들어가 있다. 라고 돼 있고 그럼 이걸 검색하려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아까 우측에 Add to Search 빌더를 눌러서 식을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길게 써놨죠. 이거 뒤에 있는 태그를 선생님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Add to Search 빌더만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제어를 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 막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바로 색인가가 리뷰한 논문들만 검색이 되니까 정확도가 높은 결과 나오겠죠. 그래서 헐트 어레스트 그냥 입력하시게 되면은 펌메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키워드를 막 분석을 합니다. 쪼개서. 그래서 쪼개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트랜슬레이션즈라는 항목으로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돼요. 엄청나게 길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7만 5천 건 나와요. 근데 메시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5만 6천 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니까, 저도 이거 어떻게 분석되는지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어디서 보시냐면은, 요 검색을 하시고, 어드밴스드에 들어가세요. 어드밴스드. 어드밴스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드밴스 어디냐면은 이 펌메드 검색 화면에 검색창 바로 아래 보면 어드밴스드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검색 화면 넘어가시면 되세요. 어드밴스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이라고 아까 제가 캡처해 놓은 화면과 유사한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테일즈라는 항목이 꺽쇠가 있는데 이 꺽쇠를 누르시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제가 아까 알코올리즘 다이아그노스 이렇게 두 글자 넣었잖아요. 펌메드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줍니다.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펌메드들. 근데 내가 생각한 거는 요 정도인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을 할 때 내가 조금 조정만 해주면은 펌메드는 아주 최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조정을 안 하면은 펌메드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나한테는 꼭 이롭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통째로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럼 무조건 메시 검색만 하면 펌메드 검색이 끝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 자, 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색인 전문가가 메시 인덱싱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매들라인에 색인을 할 때 결국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조금 이런 식으로 정해 볼게요. 23년 11월에 어떤 EPUB으로 온라인 어웨이드 프린트로 출간이 먼저 됐어요. 색인이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은 색인이 완료가 되면은 당연히 통째로 검색이 가능하겠죠. 예. 하지만 내가 2023년 11월에 출간이 돼서 뭐 11월 1일에 출간이 됐어요. 11월 15일이에요. 아직 색인이 다 안 되는 이 기간 중이죠. 그럴 땐 어떻게 되죠? 통째로 검색하면 논문이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와요. 메시로 검색하면 그 논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연어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어 검색을 추가로 해야 되는 이유는 통제어가 색인되지 않은 문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 언제 생기냐면 바로 이 이퍼브 워드 오브 프린트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알코올리즘 다이아그노시스로 검색을 그냥 단순하게 이제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모스트 리슨트로 지금 정렬을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이렇게 온라인 어웨이드 오브 프린트라는 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아티클들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어웨이드 오브 프린트는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이제 전자출판 형태로 다 돌아섰기 때문에 논문을 업셉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 특정 이슈, 특정 호에다 실기 전에 우선 논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이제 온라인에 먼저 보여줍니다. 그냥 특별하게 주제 분류도 없고 그냥 이슈도 없이 그냥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해당 논문을 이게 해당 아티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온라인 어웨이드 오브 프린트가 딱 찍혀 있고요. 아래쪽에 초록도 잘 나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메시텀이 없어요. 메시텀 없습니다. 이 논문 자체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물론 알코올리즘과 관련해서 명확한 논문은 아니지만 내가 이 논문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자 할 때 통제어로 검색을 했다?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리버 인주리 뭐 있고 뭐 키워드도 있는데요. 안 나와요. 이거는 저자 키워드이기 때문에 메시 색인이 없어서 아예 통제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이 알코올리즘이라는 논문이 메시로 색인되지 않은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 뭐 예를 들어서 엊그제 나왔다. 그 논문은 통째로만 검색하면 절대 못 봐요. 색인될 때까지.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자연어 검색을 추가로 해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연어 검색할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헐터레스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은 트랜슬레이션을 너무 많이 해버려서 이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또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조정하냐? 첫 번째가 바로 구문 검색입니다. 구문 검색은 앞뒤로 따옴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앞뒤로 따옴표를 입력해주면은 이 따옴표를 보는 순간 펌메드는 뭘 하냐면은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지 말라는 뜻이구나라고 해서 트랜슬레이션을 안 해버립니다. 안 해버려서 그냥 이렇게 헐트 어레스트 올필즈라는 걸로 검색을 딱 하고 끝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용어를 쓰실 때는 이 구문 검색을 꼭 쓰셔야 되세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 구글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검색 엔진들은 따옴표를 앞뒤로 입력해주면 이 구문이 하나구나라는 걸로 인식을 하게끔 기본적으로 대부분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구글에서 검색하든 네이버 검색을 하시든 간에 따옴표를 이용하시면 이 구문을 명확하게 일치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검색해도 4만 건이나 나와요. 네, 이것도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자연어를 검색할 때는 이 자연어가 전체 필드를 검색한다고 되는데 올 필드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냐면요. 논문 전문은 아니고 여기 처음 시작부터 제가 스크롤 내려서 끝까지 가는 데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죠. 쓸모없는 영역들까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개념적으로 떠올려 보면은 이 용어가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만 출연을 하는 논문이라면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의도한 거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헐트 어레스트가 타이틀과 초록에만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논문은 그래도 헐트 어레스트 다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타이틀과 앱스트랙으로만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그 영역만 이 용어가 나온지 확인해줘. 그래서 검색을 할 때 헐트 어레스트 가까로 TIAB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시고 또는 타이틀 슬래시 앱스트랙 이렇게 풀네임으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어서 검색을 하면 2,500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노이즈가 줄어들 거예요. 그 아래 뜻 것보다. 그래서 구문은 따옴표로 그다음에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묶어주면은 훨씬 더 노이즈가 없는 형태로 검색에 좀 더 컴팩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까 계속 알코올 의존증 이야기를 해서 한번 그거 좀 관련해서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외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뭐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량 피드백 그룹은 음주량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알코올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음주량 및 인지적 피드백 그룹은 맞춤형 정보랑 충동성 점수에 따른 알코올 관련 문제 발생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절반의 참가자들은 뭐 일정 기간 스마트폰의 음주 추적 앱에 도움을 받았대요. 두 달간 실험을 해보니 피드백 그룹의 알코올 의존도가 통제 그룹보다 음주량이 더 많이 감소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참가자의 음주량은 일반 참가자가 유사한 음주 데이터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자체가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시사는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까지가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 이제 연구 계획서, 연구의 아이디어를 잡을 때 기존의 연구들의 제한점을 쭉 정리해서 발전을 시키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요거에 추가 연구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알코올 의존도와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기존의 논문들을 다 찾아보면 되잖아요. 일단은 사전에 연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제 선행 연구자를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에 펌메드나 구글에 뭐라고 쓰시면은 알코올 유즈 디소더즈 모바일 앱 이렇게만 칩니다. 그리고 189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페이지 쭉 보고 한 2페이지 좀 보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 봤음 이렇게. 예. 그게 기존에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는 안 좋은 방법들이에요. 자, 요거 왜 안 좋죠?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하니까 연관성 없는 결과가 포함될 수도 있고 잘못 누락되는 연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연구 주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85건 중에 제가 몇 개를 봤어요. 처음부터 좀 보다 보니까 금방 나와요. 바로 알코올 중독 환자랑 전혀 관련 없는 이런 논문이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논문 보면은 그냥 패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네, 쓸데없는데 시간을 더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검색을 할 때는 조금만 체계화시켜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거를 읽는 시간도 줄일 수도 있고 전체 논문들 중에 놓치는 것도 없어요. 자, 대부분은 단계가 뭐 이제 검색 과정을 계획한 단계는 논문이나 책들별로 보면은 다 서로 단계는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 좀 개념이 비슷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한 6단계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연구 주제를 구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체화된 연구 주제를 갖고 전략을 수립을 하시고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지 선정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주제 분야를 선정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펌메드를 하기 때문에 펌메드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DB가 만약에 통제어를 쓴다고 하면 통제어를 선정을 하고 안 쓴다고 하면 자연어만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검색을 내가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전략에 따라서 검색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재검색을 하셔서 검색을 완료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구 주제 구체화 검색 전략 수립에 대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면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는 이렇게 아까 굉장히 긴 글이었고 연구 계획서는 쭉 뭐 서론부터 또 방법 이렇게 쭉 들어가게 하겠지만 그 중에서 주요 개념만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 압축을 시켜서 주요 키워드만 싹 뽑아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일반적인 용어는 다 빼는 거예요. 임팩트, 프로세스, 다이아그노시스, 인터벤션, 아웃컴 이런 용어 다 뺍니다. 그런 용어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용어 뺍니다. 나는 성인 40세에서 45세 그래서 40 years, 41, 42다 그렇게 하나씩 안 나요. 그리고 뭐 나는 주사 투여량이 뭐 10, 20 안 씁니다. 그런 식으로 안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이게 뭐 24시간 내에 왔는지 또는 뭐 이게 48시간 내에 왔는지 그러면 그 막 숫자들을 시간 숫자를 쓰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세부적인 건 다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기사도 완전 구체화를 시켜서 딱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 이 두 개로 딱 구체화가 되고 이 두 개의 조합. 이 두 개가 중복으로 같이 나타나는 내용. 이 두 개 한꺼번에 나타나는 내용만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전략을 수립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을 수립할 때는 중요한 거는 and, or, not 이 세 가지 기법, 이 세 가지를 불리언 오퍼레이터, 불리언 연산자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조합 전략을 세우시면 되세요.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한데 이제 OR 같은 경우 잘 안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동일한 개념 간에는 OR로 조합을 해서 좀 이렇게 덩치를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B 선정, 데이터베이스 선정을 세 번째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 선정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앞전에 이제 펀메드의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라고 막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데이터베이스는 서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하시고, 그럼 서지 정보에서 내가 어떤 아티클이 좋겠다라고 선정이 되면 그 아티클의 논문, 원문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 원문을 제공하는 게 풀텍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이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들이 대부분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는 뭐 클리니컬 키, 사이언스 다이렉트, 와일 이런 출판사, 엘세비어 뭐 이런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대부분 원문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서지정보원 데이터베이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서지정보원 데이터베이스는 통제어를 사용해서 논문들을 색인하고 분류해서 검색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풀테스트는 그런 기능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대신에 원문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펀메드에서 서지 정보를 검색하고 링크를 통해서 원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문들을 가지고 누군가 요약 정리를 하고 리뷰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웹 데이터베이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투데이트, 다이나메드 이런 이제 포인트 오브 케어들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이런 형태의 웹 DB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DB를 선정할 때는 풀테스트나 웹 DB 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맞으시고 여기서 검색하실 때 뭘 선정하셔야 되냐? 주제 분야별로 DB가 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 따라서 DB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DB를 하나만 선정하시고 끝나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 DB가 그 분야의 모든 걸 감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B는 주제 분야에 맞는 모든 DB를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검색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적인 예로 펀메드는 미국 국립과학 도서에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북미 쪽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유럽 쪽 데이터가 조금 적습니다. 그럼 유럽 쪽 데이터는 여기 EMBS에 많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검색하면은 좀 전체적인 전 세계의 동향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좀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검색 전략을 수립하셨으니까 키워드를 선정하셔야 되시는데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제어와 자연어 둘 다 쓰셔야 됩니다. 이게 왜 쓰셔야 되는지 설명 다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통제어도 선정하시고 자연어도 선정하신 다음에 그 검색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좀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좀 편리하긴 하세요. 네,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원래 편해요. 근데 지금은 미리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검색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자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코올리즘, 알코올 어딕션, 알코올 유저 디소더 이렇게 세 가지만 넣었는데 플러스 알파라고 넣어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연어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연구 논문들을 쭉 보시다 보면은 내가 내가 연구하려는 분야의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그 용어들이 굉장히 베리에이션 하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베리에이션 된 용어들을 잘 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세요. 누구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누구는 저런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용어들 쫙 텀들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게 검색을 할 때 나만의 검색 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검색 전략에 따라서 한번 검색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급 검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펀메드 어드밴스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펀메드 어드밴스 들어가시고 네,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펀메드의 어드밴스드. 아까 검색창 아래쪽에 어드밴스 버튼이 있었죠? 어드밴스드 들어가시면 아까 히스토리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막 검색을 몇 개를 하셨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지금 남아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히스토리에 여기 테이블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딜리트란 버튼이 있습니다. 예, 테이블의 우측 상단에 딜리트 버튼 눌러서 다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컨펌 해주셔서 히스토리를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지워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드밴스 화면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어드밴스는 지금 교환에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영역이 구분돼요. 상단에는 서치 빌더입니다.
서치 빌더가 하는 역할은 검색어를 집어넣고 검색어에 어떤 영역을 검색할지 태그를 잡아주고 네, 검색이 실제로 실행되는 공간이고요. 검색이 실행되면은 실행된 결과가 히스토리에 무조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쌓이게 되는 공간이고 쌓인 결과들을 갖고 조합을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검색 전략에 따라서 검색을 수행할 건데, 대부분 검색은 아까 저희가 검색 전략,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검색 키워드에서 통제어 검색하고 자연어 검색하고 이런 순서대로 가시는 게 좋고, 대부분은 이렇게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는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시키고, 마지막에 조합을 하는 순서대로 가시는 게 편해요.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알코올리즘에 대한 커다란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만들 거예요. 알코올리즘 벤 다이어그램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검색을 하실 때는 쿼리 박스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검색을 하실 때는 메시 브라우저와 펀메드 브라우저 동시에 떠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알코올리즘에 대한 메시는 이미 확인했죠.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거는 알코올리즘이구나. 이거 아까처럼 똑같이 진행합니다. add to search, 요 체크되어 있는 거 다 해제하시고, 네. 서브 헤딩지랑 메시 메이저 토픽 체크되어 있으면 다 해제하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해제를 해두시고, 자, add to search 빌더 눌러서 메시 요거까지 만드시는 거 하시고,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시고, 여기까지는 쉬우시죠? 네, 아주 좋고 해서. 그 다음에 펀메드 브라우저로 넘어오셔서, 윗칸에다 넣으시는 게 아니고 바로 아래에 있는 쿼리 박스에 그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시고 알코올리즘 메시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냥 서치를 해버리시면은 펀메드 검색 결과 화면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게 궁금하진 않아요. 전체적인 최종적인 결과 궁금한 거기 때문에 서치 우측에 보시면은 꺽쇠 기호가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Add to History가 밑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우스를 꺽쇠에 올려두셨다가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Add to History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히스토리에 하나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8만 건 정도 검색이 됐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통저를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알코올리즘 관련된 문헌을 검색했는데 최신 문헌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신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 엔터러 서치 텀에다가 이제 관련된 키워드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꼭 넣으셔야 될 거는 내가 통저로 선정했던 키워드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리즘 넣어놓고 그 다음에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는 이제 이걸 풀지 마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풀지 마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하나 두신 다음에 OR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자연어로 더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를 두시고 따옴표로 열으신 다음에 관련된 키워드를 계속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넣어볼까요? 알코올 어딕션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또 넣어주시고 또 스페이스 두시고 OR 한 다음에 아까 선정했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교환에 있을 텐데 알코올 디펜던스가 또 있네요. 알코올 디펜던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 내 분야에서 쓰는 키워드, 뭐 인터넷에 뭐 나오는 키워드 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최신 문헌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서 이제 꼭 중요한 거는 제가 OR을 지금 대문자로 썼어요. 이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왜냐면 소문자로 쓰면 이거를 간혹가다 키워드로 인식을 해요, 폼메드가. 거의 안 그러는데 간혹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자로 넣으면 무조건 이거 연산자구나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올필드로 검색하시지 말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쭉 스크롤 내리시면은 타이틀 앱스트랙이라고 있어요.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정해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검색을 해서 좀 더 조금 연관성을 높여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물론 요게 세 개만 아니고 더 집어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add를 눌러주시게 되면 add 네, 요렇게 이제 타이틀 S를 맞추시고 식 쭉 만드시고 add를 누르시면
아래쪽 쿼리박스에 타이틀 앱스트랙, 타이틀 앱스트랙 이게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타이틀 앱스트랙을 일일이 손으로 치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만 하시면 자동으로 붙게 되고 add to history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최신 문헌들까지 검색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4만 1000건 정도 검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교환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하실 거예요. 두 가지를 조합을 하실 건데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OR로 조합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합을 할 때는 일일이 켜서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샵 넘버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넘버를 이용하셔서 위에다가 쿼리 박스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앞에 샵 1번이니까 샵 1번 넣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OR 샵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쿼리 박스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 넣으시는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여기 타이틀 횟수로 남아있어 상관없어요. 이건 지금 영향 미치진 않아요. 네. 쿼리 박스에 있는 것만 여기서만 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똑같이 add to histor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5,000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메시와 연결된 8만 건 외에 최신 문헌이 한 15,000건 정도 더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은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전략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여기 우측선에 캡처해놨는데 지금 왼쪽 거 하나 완성한 거예요. 이 벤더그램 하나. 그랬더니 우측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모바일 앱과 관련된 또 세트를 하나 만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여기 1, 2, 3번까지의 하나의 알코올리즘 세트를 만든 거고요. 이제 모바일 앱 세트를 하나 또 만드시고 나머지 최종적인 건 뭐였죠? 이 중간에 엔드 조합을 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두 개의 엔드 조합을 하시면은 이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검색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4번, 5번, 6번, 7번 한번 같이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했던 거에서 키워드만 바꿔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바일 앱을 볼 거니까 아직 이거에 대한 그 메시 선정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모바일 앱. 뭐 이렇게 대부분 쓰죠? 모바일 앱. 그러면 해보니까 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는 걸로 쓰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똑같이 add to search 빌더를 하시면 되겠죠. add search 빌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들어가셔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검색된 결과에 알코올리즘 셋이 있으니까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셋을 만들 건데 통제어는 쿼리 박스에 붙여넣기라고 했죠. 쿼리 박스에 그냥 붙여넣어서 메시 이렇게 태그가 있는 상태로 add to history.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자연어는 대부분 일단 내가 넣었던 통제어 그대로 일단 한번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뭐 이런 센스도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복수형으로 들어갔거든요. 단수형도 따로 검색해야 돼요. 단복수 구분을 해줘서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단수 하나 넣었다고 해서 단복수 키워드가 다 나오지 않고요. 복수 키워드 넣었다고 해서 단수 키워드 같이 안 나와요. 따로따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수가 들어갔으면 복수도 네, 키워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고 두 개만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add 하고 그 다음에 add to history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모바일 세트를 만들고 두 개의 검색을 완료를 하고 통제와 자연어 그다음에 4번과 5번이니까 샵 4번, 5월, 샵 5번 이렇게 해서 add to history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교환 보면서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속도가 좀 난 느린 것 같은데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이제 조금씩 반복되면은 통제어 자이너 세트, 통제어 자이너 세트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큰 세트 하나, 샵 3번과 샵 6번의 커다란 세트를 엔드로 조합을 했죠. 그래서 엔드로 조합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은 자연어를 좀 적게 넣었기 때문에 교환이랑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52건이 나왔습니다. 52건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결과가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모바일 앱과 관련된 논문들만 딱 나왔겠죠. 네.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단순하게 검색했던 이 검색식 189개 나왔어요. 쓸모없는 거 엄청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놓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1페이지, 2페이지만 보고 넘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까 물론 이제 여기는 91개나 나왔지만, 우리가, 저희가 검색한, 선생님 좀 다를 수 있겠죠? 52개의 결과는 무조건 다 봐야 되겠죠. 그래야 내 연구 계획서에 선행 연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다 풍부하게 더 보셔야 되는, 최신문은 더 보셔야 되니까 자연어를 최대한 잘 많이 들면은 이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들은 이 중에서 나는 조금 더 리뷰 논문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신 경우는 좀 내려가시면 좌측에 필터들이 있게 되고 여기서 리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필터즈 어플라이드 리뷰라고 해서 리뷰 논문들을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논문들이 좀 주요할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뭐 참고 문헌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좀 더 연구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지 정보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티클 하나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초록까지 다 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시텀도 볼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은 하시는데 원문을 보실 때 간혹 가다 선생님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을 그냥 누르세요. 풀텍스트 링크하니까 이거. 근데 이거는 펀메드에서 그냥 출판사로 연결해주는 링크라서 구매하세요 페이지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find it이라는 이 아이콘을 찾으시면 되세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로 펀메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펀메드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버튼이 무조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아티클을 볼 수 있는 링크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풀텍스트 파인드라는 페이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4개의 링크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똑같이 원문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누르시고 원문까지 보시면 되세요. 근데 원문이 우리가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에 있는 논문을 전어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문이 이용 가능한 풀테스트 없습니다라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도서관에 원문 복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링크를 그대로 타고 들어가시거나 도서관에 원문 복사라고 써 있는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거기서 이용 안내 보시고 신청하셔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다음에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기능은 펀메드에서 그냥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펀메드의 검색 결과에 보시게 되면은 초록이 지나고 나면은 꼭 있어요. 시밀러 아티클즈라고 했는데 요거는 메시텀이 색인된 아티클들만 있어요. 왜냐? 메시텀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그 메시턴과 연관성이 높은 아티클들을 시밀러 아티클들로 위로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뭐 인트로덕션에서 예전에 이런 연구가 있었음 뭐 이런 거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 연구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련 논문들을 찾을 때 이 시밀러 아티클들을 요새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관련 있는 문헌을 확장해서 보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검색 결과를 저장하실 때는 대부분 요 세이브 버튼을 누르세요. 세이브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포맷을 뭐 썸머리 텍스트로 하면 txt 그 메모장 파일로 들어오는데 CSV로 하시면 그 엑셀 형태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엑셀 형태로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 엔드노트라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들 쓰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얼럿을 설정하시는 방법이에요. 크레처 올라서 누르시게 되면은 샵3, 샵6으로 검색이 됐을지라도 얘가 알아서 그 서치 텀이 뭐였는지를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검색했던 커다란 검색실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이메일로 알림을 줍니다. 어떻게? 이 검색을 얘가 자동으로 돌려요. 그거를 내가 프리퀀시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데일리든 위클리든 먼슬리든. 그래서 내가 지정할 때마다 지정한 횟수별로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매번 내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굉장히 쓸만해요. 근데 요거 쓰실 때는 이제 여기 펀메드에 보시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보이실 거예요. 요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되시는데 계정은 무료로 만드실 수 있고 간단하니까 만드셔서 얼럿을 설정해 두시면 되게 편해요. 저는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관심 있는 저널들을 다 OR로 묶어 놓습니다. 여기 가까로 TA는 아까 가까로 저널 이렇게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저널 다 묶어놓고 이거 메일 갱신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아티클이 하나 색인되는 순간 저한테 메일 와요. 네. 온라인어에도 프린트로 딱 떴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 저널을 매번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이메일 보고 그냥 하나씩 보면 되죠.
자, 지금 25분이라서 남은 5분 동안 빠르게 구글과 AI까지 한번 쭉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펀메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었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래도 구글에다 검색하면 다 나오던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구글은 일단 학술 검색이긴 하지만 이 웹에 존재하는 것들을 검색하는 웹사이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학술적인 형태만 있으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구글을 그래도 쓰시겠다고 하면은 좋긴 좋아요. 어떻게 쓰시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입력된 검색 키워드의 순서에 따라 검색의 가중치가 달라서 결과가 달라요. 지금 보신 것처럼 두 개의 키워드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앞뒤 키워드가 도치가 되는 상태인데 결과가 서로 다르게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중요한 개념이다 하면은 그걸 앞쪽에 두시고 검색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 네, 아까 두 단어 이상은 이거를 다운표를 주면은 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운표 없으면은 32만 건인데 다운표를 잡아서 구분만 해주면 6만 건으로 확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거는 구문 검색은 다운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불리한 연산자는 구글도 써요. 그래서 그냥 쭉 쓰면은 30만 건 나오는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쪼개서 AND, OR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주시기만 하면은 17,000건으로 컴팩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그냥 막 입력하지 마시고 불리한 연산자를 좀 써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다만 구글의 좀 단점은 이 학술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저널만 검색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부실학술지들이 좀 검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구글에 나온 결과들을 내 레퍼런스로 무조건 삼는 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요번에 가장 최근 이슈는 뭐였냐면은 요거죠. 요거 보시면 요 학술지에서 아티클 리트렉션 시켰어요. 이만큼. 그래서 리트렉션 노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요새 많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등장한 페이퍼밀 논문 공장들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에 대해서 그 에디터들 그 교신 저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응답을 요청했는데 응답을 안 했어요. 다 페이퍼 공장들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다 리트렉션 시켜버렸어요. 네. 이런 일이 벌어져. 근데 이런 논문들 구글 학술 검색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선생님들 막 이거 막 다 인용하죠. 나중에 리트레이션 돼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과 펀메드는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은 대부분 이제 구글을 우선적으로 쓰시지 마시고 펀메드를 우선 검색을 하셔서 좀 코어한 논문들을 먼저 보시고 내가 아티클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구글을 서포팅 형태로 쓰시는 게 좋아요. 구글은 좀 보조적으로 쓰는 게 좋지 먼저 구글을 쓰시는 것보단 펀메드를 우선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챗GPT나 코파일럿이나 이제 구글은 이제 제미니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쓰시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어떤 아티클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창구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또 잘 찾아줄 때도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조금 사람이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이렇게 아티클을 찾는 용도보다는 이게 내가 프롬프트를 좀 개발을 해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좋아요. 프롬프트는 이제 나를 가정해서 이제 어떤 구문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GPT가 수행을 해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연구 아이디어를 찾을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프롬프트 자체도 이게 뭐 기터브나 아니면 이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아예 이렇게 프롬프트를 아카데믹 라이팅 스킬을 주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할 때 AI를 활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새.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많이 활용하냐면은 챗 PDF닷컴 같은 경우는 PDF로 여기다 업로드하면은 PDF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금방 하실 수 있게 되고 펄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키워드, 어떤 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에 대한 참고문을 막 던져줘요. 그 참고문을 좀 탐색하는 데 편리하고. 엘리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유료로 바뀌긴 했는데 이것도 GPT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위즈덤 AI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헤파타이스 B다라면은 이 키워드에 대한 트렌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연구를 내가 지금 해도 되겠구나. 이미 이거는 좀 소진 상태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사이스페이스닷컴은 조금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인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제공해주고 이 안에 뭐 패러프레이징이라던가 코파일럿 같은 거 기능을 제공해줘요. 퀼봇도 요새 많이 쓰세요. 이거 언제 쓰냐면 패러프레이징 같은 거 하거나 그래머 체크할 때 이런 것도 많이 쓰십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한동안 이제 리서치 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에디티지라고 이제 영문 교정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페이퍼파이라는 프로그램을 냈는데 유료예요.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도 한동안 홍보를 했었어요. 이건 이제 도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보시면은 확인도 가능하세요. 리튼 같은 게 이제 국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리튼의 AI 스토어에 가면은 이렇게 논문에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AI로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펀메드에 대한 그 오늘 교육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면서 일단 줌 채팅창에다 제가 그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 요 링크는 오늘 교육에 대한 설문지예요. 그래서 링크 한 번씩 클릭하셔서 설문지 간단하게 클릭하시면서 마지막 정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펀메드는 매들라인과 PMC 등을 검색하는 DB고요. 효율적인 검색 결과를 얻으시려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검색 전략 단계별로 수행하면 좋은데 통제어와 자연어를 펀메드는 같이 써요. 그래서 통제어는 정확률을 높이게 되고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해 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구글은 좋긴 좋아요. 진짜 좋은데 이게 좀 보조적인 도구로 쓰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선생님들 아티클마다 다 평가하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DB별로 이게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나한테 맞는 DB들을 좀 많이 갖고 있으시면 연구가 좀 더 풍부해지게 될 겁니다. 도서관으로 이제 뭐 이렇게 펀메드 검색이든 어떤 뭐 검색이든 연구 논문이든 다 관련된 서비스들은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다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성의교정 도서, 가톨릭 대학교 성의교정 도서관 검색하면 두 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그냥 도서관 채널은 그냥 간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진행한 교육을 난 다시 듣고 싶은데 라고 하신 경우는 이 아카이브에다 저희가 쌓아놨고 있어요. 아카이브에 들어가면은 매번 정기 교육 때마다 이걸 업로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한 교육도 여기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재생 목록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니까 구분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선생님들 연구하실 때 도서관에 늘 열심히 도와드리려 할 테니까 언제든지 도서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